안녕하십니까. 제3강 진핵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핵생물 혹은 진핵세포를 강의 먼저 도입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강좌의 최종 목적인 생각의 추론까지 가는 도정에 있어서 결국은 신경세포를 이해해야 되고 그 신경세포야말로 대표적인 진핵세포입니다. 그래서 진핵세포가 지구상에 어떻게 출현했는가 이 점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보면 자, 예를 들면 신경 시스템의 가장 총체적으로 드러난 형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동물들이 하는 행동이 되겠죠. 동물들이 하는 행동의 그 담당 기관은 우리가 잘 아는 중추신경계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레인 뇌가 됩니다. 그러나 중추신경계 브레인은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들의 집합이고 그런 신경세포들이 그 녹할이 국부적으로 회로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는 기억이나 감정 여러 가지 정신현상들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러한 그 신경회로의 그 각 구성 요소들은 결국은 이제 신경세포가 되고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는 그 연접 부위, 시냅스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작용, 모든 그 의식작용의 최종적인 그 물리적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는 시냅스, 그 시냅스에서 또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신경세포의 그 이온 채널, 시냅스의 그 시냅스 전후막의 이온 채널, 이온 채널에서 여러 가지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 자, 그런 형태로 되겠죠. 궁극적으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또 어쨌든 신경세포막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일종의 단백질이 포함됨으로 해서 그 신경세포체 핵에서 그러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의 기원인 DNA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행위도 매 순간 우리가 하는 행위도 궁극적으로는 그 각 신경세포에 있는 핵에서 나오는 그 유전정보 그거에 의한 단백질의 생성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경 활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 세포를 이해한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은 하나의 주제의 다양한 변주곡이다. 생명현상이란 것은 하나의 주제의 다양한 변주곡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다양한 변주곡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가는 과정이 본 강좌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생물학적 관점에서 우리 브레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역시 신경세포, 이온 채널, 그리고 신경계의 진화, 또한 신경계의 발생, 그리고 감각, 입력과 운동 출력, 그 유아기의 내, 청소년기의 내 신경전달 물질, 그 다음에 감각기관의 진화, 그 다음에 총체적인 운동 시스템, 감정, 자급기억, 주의집중, 1차 의식, 그리고 언어를 매개로 호모사피엔스에서 가능하게 된 고차 의식, 그 다음에 언어의 출현, 자폐증이라든지, 그리고 궁극적인 자아의식, 신념기억, 학습기억, 그리고 누구나 궁금해하는 꿈에 관한 문제들, 자각몽, 신경경제학, 신경신학,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깥 세상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면화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 시간에서는 중요한 4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핵생물, 진핵생물, 세포막, 세포공생설.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그 도킨슨이 이야기했는 생명이란
하나의 주제에 다양한 변주곡이다. 예. 이때 하나의 주제란 것은 생명에서 하나의 주제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DNA가 되겠죠. DNA에서 RNA로 그리고 단백질의 형성. 어떤 생물학자들은 결국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단백질의 3차원 입체 구조에서 기원한다 그런 얘기죠. 결국 우리 생체 세포 내에서 다양한 많은 펑션들은 세포 내에 있는 그 효소들이 하는 생화학 작용인데 그 효소들은 대부분 단백질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현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단백질이고, 그리고 그러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것이 DNA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센트럴 도그마라 그러죠. 생명 현상의 가장 그 핵심적인 원칙, 센트럴 도그마는 DNA에서 단백질까지 나오는 이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라는 것은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변주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략 6억 년에 걸쳐서 세포 공생의 결과로서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진핵세포들이 여러 개 모여서 다세포 동물로서 진화하는 과정, 다세포 생명체 형성이 20억 년이 걸렸다고 이나스는 주장하죠. 결국은 다세포가 쭉 형성이 되면서 대략 5억 4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을 가져오죠. 여기서 말하는 대폭발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수십 가지 다양한 그 동물이나 식물들의 문을 형성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백만 종의 그 생명체의 다양한 종들은 궁극적으로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의 대폭발로 가져오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이 호모 에박스죠. 호모 에박스라는 유전 정보입니다. 결국은 이 호모 에박스가 지금 우리 각 그 생명체 조상에 해당되는 그 여러 종물들의 분기점에 있어서 공동인 체형을 결정해주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의 주제, DNA에서부터 단백질 형성되는 이런 하나의 주제를 이해를 하게 되면 다양한 변주곡,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 궁극적으로 호모사피엔스까지도 이러한 다양한 변주곡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외계에서 태양 에너지든 케미컬 에너지든 미케니컬 에너지든 그런 에너지들의 흐름이 생체 내에서 접수되는 과정은 생체막을 통과하는 겁니다. 세포막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포막에 그 립셉트 단백질, 결국 이온 채널을 형성하죠. 그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자 전달, 그 다음 양성자 펌프, 다양한 그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케미칼적인 리액션에 의해서 에너지 흐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그렇게 해서 생긴 그 여러 가지 단백질의 2차 반응들이 신경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총화로 모여진 것이 우리가 말하는 브레인의 작용이 됩니다. 다시 진핵세포로 돌아가서 진핵세포가 지구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최근에 그 분류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동물계, 식물계 그 위에 그 도메인이라는 것이, 영역이라는 것이 최근에 설정이 됐습니다. 그 도메인은 크게 박테리아, 아키아, 유케리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생물의 가장 큰 분류는 생물 영역, 도메인이죠. 도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세균, 그 다음에 고세균, 고세균, 그리고 또 한 분류는 진핵생물. 이것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생명 시스템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동물, 식물, 균류 등은 다 진핵생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동물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척색동물문이 되죠. 척색동물문에 척추동물 아문이 됩니다. 척추동물은 문이 아니고 아문입니다. 그래서 척추동물 아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리고 포유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생물에서 가장 큰 영역은 도메인이고 그 도메인은 지금 진정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이렇게 됐습니다. 진정세균은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중에 일부는 병원성 박테리아가 있죠. 박테리아, 단세포 생체고. 고세균은 최근에 발견된 것으로서 고세균은 굉장히 온도가 높은데 거의 100도 가까운 해저 하산 분출구 부근에서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고온인 환경에서 있는 세균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고세균이 재밌는 것은 진정세균보다도 진핵생물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으로서. 그럼 진핵생물은 뭐냐 하면 진핵생물, 즉 진핵세포라는 것은 진핵생물도 초기에 이제 단세포죠. 단세포인데 이 단세포 속에 진정세균하고 비교를 하면 진정세균은 크기가 아주 적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로메다 영역이죠. 이거의 대략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 크기입니다. 진핵생물은. 그래서 진정세균에서 진핵생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죠.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식물세포에 엽록체가 있고, 근데 진정세균에는 중요한 특징은 세포 내 소기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로 되어 있나 하면 DNA, 유전정보 DNA가 세포 질 속에 이렇게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진핵생명체로 가면서 세포 유전정보가 세포 핵내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 핵이 되고 여기에 유전정보 DNA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DNA를 보호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정세균하고 진핵생물의 차이점은 일단 크기가 10배 이상 크고 진핵생물이. 두 번째, 진핵생물은 세포 내 소기관이 있습니다. 골기체, 염색체, 골기체,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등 많은 세포 내 소기관이 있고 더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진정세균, 박테리아에서는 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벽이 단단하기 때문에 세포 자체의 유동성, 변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핵생명체에 오면서 큰 장점은 뭐냐면 엄청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변형. 이 다양한 변형을 갖고 오게 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진핵세포 내에 있는
세포 내 골격이 됩니다. 세포 내 골격이 결국은 세포 내에서 유사분열, 염색체 분열도 가져오고 세포 이동을 가져옵니다. 그런 세포 이동이 어떤 단세포의 운동성을 갖고 오고 이 운동성이 모여서 척추신경을 통해서 내면화되는 것이 이나스가 주장하는 운동의 진화적인 내면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고, 우리 생각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세균하고 진핵생물의 아주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진핵생물은 다양한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자체가 다양하게 미오닉한 그 세포 내에 형성된 단백질 사슬로 인해서 다양한 세포 내 운동이 가능하게 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체의 가장 큰 분류는 진정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세 가지 그 도메인의 그 진화를 보면 박테리아를 진정세균이라 한 것은 말 그대로 진정한 세균이다 이 말입니다. 진정세균. 예. 그다음 아키아는 그 고세균, 그리고 진핵생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틱 머티리얼, 유전 물질이 그 멤버린의 핵막에 갇혀 있는 형태가 진핵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 가지 생명의 큰 브랜치, 세 가지 브랜치에서 유전 물질이 수평하게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이 이제 분류학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생명 현상의 그 유전 정보가 종과 종 사이에 막 그 이동을 하는 거죠. 레트럴 진 트랜스퍼 현상으로 인해서 생명종의 다양성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그 진핵 생명체의 진화, 진핵 생명체의 출현, 이거야말로 생명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현상을 뽑으라 해도 진핵 생명체의 출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현상은 생명 현상에서 물론 세포, 생명체의 발생이 되고 두 번째는 지구 대기의 산소의 농축이 됩니다. 지구 대기의 그 산소의 농축, 이 점은 생명현상에서 산소는 생명의 아주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봐도 지구상의 산소는 아주 그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계에서 많은 행성과 그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지구를 제외하고 태양계에서 행성 시스템, 위성 시스템에 산소가 있는 행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지구만이 산소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산소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 현상이야말로 그 산소를 바라보는 아주 유니크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지구상의 산소, 지구상의 대기 중의 산소의 농축은, 산소의 출현은 생명체의 탄소 동화작용의 결과로서 수십억 년 동안 농축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기에 지구가 형성이 되고 초기에는 많은 그 태양계 외곽을 돌던 그 운석들이 충돌을 해서 지구가 형성됐다고 보는데 그때는 용융 상태였죠. 굉장히 표면 온도는 없죠. 그 용융 상태에서 지구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대기 중에 있던 그 강력한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응축이 되면서 대양을 형성하죠. 바다를 형성하죠. 그리고 대략 한 35억 년 전에 지구상의 남조류에 의한 탄소 동화작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 지금 또 호주에 가면 그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이 남조류하고 모래 이런 것들이 엉켜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서 바위 형태로 된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생명체가 지구 최초로 산소를 만들어냈던 생명체입니다. 그 초기에 그 스트로마톨라이트에서 탄소 동화장 결과로 산소가 바닷물 중으로 분출이 되죠. 산소가 올라가는데 이 당시에 대양에서는 바닷물에서는 지구 표면에서 씻겨 늘어온 철 성분이 많았죠. 이 철하고 탄소 동화장 결과 생기는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철이 형성됩니다. 산화철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산화철이 대양 바닥의 청상으로 누적되면서 수억 년 동안 가라앉아서 대륙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영월이나 이런 지역에 스트로마톨라이트 지형이 발견되는데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호주 서부 샤크베이에 가면 지금도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남조류에 의한 초기 그 탄소 동화작용 결과로서 먼저 대양의 산소가 거의 포화 상태로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철 입자들이 산화철이 돼서 대양 바닥에 청상으로 누적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철강 산지가 되는 거죠. 융기에서 올라갈 경우. 그래서 호주 서부에서 그 인공위성 찍은 사진을 보면 호주 서부가 굉장히 뻘겋습니다. 아주 붉은 색깔이 나는 것이 거대한 이런 철강 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 속에 있던 철 성분들이, 철입자들이 다 산화철이 되고 나서 그 후에는 더 많은 산소들은 결국은 대기 중으로 분출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농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기 중에 산소가 농축이 됐을 때 점점 그 산소는 굉장히 유해한 물질인데 산소 호흡을 하지 않는 박테리아들한테는 산소가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므로 그 초기에 지표면에 있었을 같은 그런 그 박테리아들이 산소가 없는 환경으로 피해가는 거죠. 새로운 그 삶의 그 보금자리를 찾아서 산소가 없는 환경으로. 그래서 그걸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기성 박테리아죠. 현기성 박테리아들이 주로 이제 동물의 내장이나 이런 쪽으로 피해가고 있죠. 예. 그러한 관점에서 지구 전체 생명의 역사에서 산소의 농축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대략 한 25억 년 전부터 산소가 대기 중에 농축되죠. 그래서 지금은 20% 이상의 그 산소 농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지구 초기 40억 년 전에 지구 초기에는 산소가 없죠. 그래서 대략 30억 년까지도 산소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호주 서부 그 샤크베이에 있는 콰스러베이터의 암석들, 살아있는 생명체의 그 융단이라 그러죠. 이 돌들인데 사실은 그 남조류하고 그 이끼, 모래 이런 것들이 엉켜서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으로서 그 생명 최초의 30억 년, 앤드류 놀이라는 사람이 썼는 최근에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나온 도표를 다시 그려봤는데, 지구 초기 역사에서 맨 처음에 이제 형성되는 게 대륙 지각이 형성이 되죠. 40억 년 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생이온이라 해서, 이온이라는 건 영어로 그 굉장히 긴 시간을 말하죠. 시생이온. 그리고 원생이온. 원생이온에서 고원생대, 중원생대, 신원생대. 그 다음 현생이온. 현생이온이 바로 5억 4천만 년 이전부터입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현생이온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우리가 잘 아는 뭐 주라기 파악이라든지 백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 아주 지구 전체 역사에 보면 아주 일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5억 4천만 년 전에 소위 말한 캄프리아기의 생명의 대폭발, 지금 모든 생명체의 조상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다세포 생명체들이 대량으로 출현합니다. 지구상에.
그걸 이제 캄프리아계의 대폭발이라고 그러죠. 그 캄프리아 대폭발이 5억 4천만 년 전에 형성이 돼서 지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많은 이제 생명체의 군상들을 만들었죠. 그럼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40억 년 전에 지구상에 최초의 그 대륙지각이 생기고 태저감이 생기고 시생이온 이 무렵에는 주로 이제 아주 추측한데 대부분 원핵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을 보시면 진정세균, 고세균, 그리고 진핵생물, 이렇게 분류하죠. 여기서 진정세균하고 고세균은 바로 원핵생물입니다. 그래서 생물 분류에 있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분류가 생명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분류입니다. 그래서 원핵이다, 진핵이다 이 말은 세포 내에 유전 정보가 이렇게 그 핵에 갇혀 있는 경우, 핵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원핵생물이고, 진핵생물이고, 원핵생물은 박테리아처럼 세포 질 내에 유전 정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 원핵생명체에서 진핵생명체로 진화해가는 과정이 생물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 과정이 세포 공생설이 됩니다. 미국의 여러 생물학자 린 마굴루스에 의한 세포 공생설. 지금은 거의 정설이 됐죠. 많은 증거들이 이 세포 공생설이 단순한 학설이 아니고 직접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원핵 생물에는 없는 진핵 생물체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진핵 생물의 미토콘드리아는 독자적인 DNA를 갖고 있습니다. 예, 한 예로 무슨 이야기냐면 세포가 공생한 결과 진핵 생명체가 나왔다는 거죠. 원핵 생명체에서 진핵 생명체로 바뀌어져가는 과정이 세포 공생설이고 거기다 한 증거로서 진핵 생물에 갖고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독립적인 박테리아였을 거라는 거죠. 네. 결국은 you are here.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생명나무에서 박테리아 먼저 분기가 나오죠. 공동조상에서 박테리아가 먼저 분기되고 그리고 아키아, 고세균이 분기되고 그 옆가지로 진핵 생명체가 나오죠. 유카야, 진핵 생명체가 나오는데 진핵 생명체 여러 가지 분류 중에서 펑기, 균류가 있고 요거에 이제 애니멀, 동물이고 요 끝에 우리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러 동물들이 요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진핵 생물, 원핵 생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포 내의 유전 정보가 세포 질 내에 보호되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에 이제 원핵 생물, 식물 세포나 동물 세포처럼 유전 정보가 핵 속에 보호되고 있는 경우가 진핵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10배 이상 크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원핵 생명체, 박테리아인 경우에는 요 세포벽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 자체가 변형되기 어려운데 진핵 생명체로 오면 세포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핵 세포에서 원핵 세포로 바뀌는 이 과정은 원핵 세포에서 세포질 내에 있는 유전 정보 DNA가 세포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벽이 안으로 함몰되는 거죠. 안으로 함입되면서 핵을 감쌉니다. 이런 형태로 핵막이 생기는 거죠. DNA를 감싸면서 핵막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자, 다시 보면 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은 세포 공생설을 아주 모식한 그림인데, 세포 공생설에 하면 예를 들면 그 에어로빅, 그러니까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어떤 박테리아가 세포막이 하나입니다. 셀 멤버린 있고, 이것이 큰 세포에서 잡아먹히는 거죠. 잡아먹히는데 세포 함입에 의해서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이 원래 잡아먹히는 이 세포, 숙주세포의 그 세포막이 한 겹을 더 미토콘드리아를 감싸니까는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이 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이중막, 예, 이것이 결국은 세포 공생의 한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멤브레인 폴딩, 예. 진핵세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세포 그 멤브레인이 세포막이 안으로 인폴딩, 안으로 접혀서 들어가면서 유전 물질을 감싸는 핵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포 공생설을 모식도를 볼 것 같으면 원핵세포, 원핵 생명체에 있어서 그 DNA가 플라스미드 형태의 DNA가 있고 단백질 합성하는 리보솜이 이렇게 있죠. 아주 이렇게 부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핵세포가 안으로 인폴딩 되면서 유전 정보를 세포막이 감싸는 거죠. 예. 감싸면서 핵막으로 되는 겁니다. 핵막으로 되고 핵막 사이의 공간에서 핵공에 의해서 DNA에 번역된 RNA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핵질 속에 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도메인 영역에서 우리는 그 진핵세포, 진핵 생명체에서 그 마지막에 보면 플랜트, 펑기, 애니멀, 식물, 균류, 동물 이렇게 되죠. 진핵세포에서 큰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 넘어오는 과정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기동성, 세포가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된 것이 결국은 세포 내에 많은 그 세포 골격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세포들이 이제 결국은 동물 시스템으로 오면서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그 변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발생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깨구리의 발생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요 들어가는 요 포인트가 항문이 됩니다. 그래서 입이 나중에 생긴다 해서 후구 동물이 되는데, 이 폴딩 되는, 이 접해 들어간 이 부위가 척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이 되고 척추됩니다. 결국은 동물 시스템에서, 진핵세포의 거의 끝까지 해당되는 동물 시스템에서 다세포가 모여서 협동하고 있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서 그 진핵세포가 되었을 때 중요한 대부분 펑션들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진핵세포의 세포막에서 일어납니다. 진핵세포의 핵심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세포가 있다 합시다. 진핵세포에 핵이 있고, 그리고 세포막이 있습니다. 동물인 경우는 원형질막이죠. 자, 세포의 막은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세포의 막은 인지질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생화학적 작용은 이 막에서 일어납니다. 막. 이 막을 보면 대략 그림이 이렇게. 자, 그 모든 막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쪽은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대부분 생명체가 물에서 형성되니까요. 대양 바닥에서 형성됐을 때 물을 좋아하는 유기분자하고 물을 싫어하는 유기분자가 분리가 됩니다. 방향이.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쪽이 표면으로 나오고 물을 싫어하는 꼬리가 안쪽으로 가서 이중막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결국 생명 형성의 가장 근본인 세포막의 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포막에 여러 가지 생화학 작용은 막에서 단백질 채널들이 삽입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온 채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신경 전달에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이온들이 통과할 수 있는 이온 채널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세포든지 진핵세포의 막은 이렇게 그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이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막에 이렇게 단백질 사슬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죠. 이것이 결국 이온 채널을 형성하는데 이 이온 채널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생화학 작용이 일어납니다. 당뇨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그 세포에 그 생기는 문제들은 추적해 보면 결국 이온 채널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독사에 물렸을 때 마비되는 현상도 이온 채널에 관련된 문제. 더 나아가서 신경활동은 대부분 이온 채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드리면 생명의 분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진핵생물에서 결국은 동물, 식물, 균류 그리고 우리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진핵생물하고 원핵생물. 원핵생물은 간단 말씀드리면 박테리아하고 진핵생명체는 결국은 다세포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원핵생명체는 아직도 단세포 상태로 살아갑니다. 지구상에 대략 10억 년 전에 지구 표면에는 다세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탄세포,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확인될 수 있는 원핵생명체, 박테리아들의 세상이었는데 우리가처럼 식물이나 동물, 다세포 생명체가 출현하게 된 것은 진핵생명체가 지구상에 진화해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